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누워서 순방향 원리. 자, 누워서 순방향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자, 특히 상체 쪽 순방향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리 부분과 옆구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죠? 기립근 운동도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기립근도. 윗배 문제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윗배, 제가 1시간이나 2시간마다 다리 높이 들기, 그죠? 다리를 이렇게 자꾸 들었다 내렸다를 한 10세트씩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잊어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자꾸 윗배가 꺼져버려요. 또 다리 조작만 한다고 윗배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옆구리가 맞아줘야 되고, 앞발, 뒷발이 맞아줘야 윗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과거에 올려드린 동영상, 예전에 올린 동영상도 계속 자꾸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최소한 2개는 봐야 전진이 일어납니다. 전진 효과가 있지. 하루에 1개씩 보면요. 아마 현상 유지도 어려울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본 것보다도 잊어버린 내용의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에 2개씩, 최소한 2개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죠. 머리 기능이 아주 떨어져 버리신 분들은 2개 들어봐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르습니다. 3개, 4개 자꾸 들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자, 이거 스포키 모래주머니 이제 접었습니다. 그죠? 예, 접어서 찍찍이에다가 붙여도,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 왼손은요, 이렇게, 제가 누워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왼손은, 여기가 왼손이거든요. 제가 누워있을 때, 왼손은, 자, 이쯤에 모퉁이에다가 손등을 한 요렇게 대고 눕습니다. 그러니까, 손등을 한 반 정도 이렇게, 더 올려도 되는데,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이렇게 올리고, 왼손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왼팔은 아래쪽 그리고 뒤쪽으로 힘이 향하는 게 좋고, 오른팔은 앞에서 위로 향하는 게 좋다. 어깨를 들어준다. 또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을 들어준다. 또 팔을 위로 이렇게 들어준다. 이런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은 앞에서 위로, 왼팔은 아래로 뒤로 이렇게 향하는 힘이 작동되는 게 순방향 원리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누워 있어 버리면 이게 순방향이 작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치를 취하면 왼손에 모래주머니를 더 달았다든가, 보충을 했다든가, 왼쪽 가슴에 모래주머니를 올렸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순방향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많이 부족할 때는 이게 왼손에 더 달고 이렇게 하면 순방향이 좀 돼요. 근데 균형 잡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머리춤을 거의 안 달고 있고 보충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순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후퇴 방향으로 가버릴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조치를 잘못 취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순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유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어주고, 내 모든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주고, 모든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기관이 망가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라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피는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돼. 근데 피가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꾸 흘러가면 내 모든 장기 시스템, 혈관 시스템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다 망가져버리고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게 10년, 20년에 걸쳐서 꼭 집에 있는 그 두꺼비지 퓨즈 단자가 툭툭 하나씩 나가듯이 한 개씩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 가면 그 고쳐주고 또 휴즈 갈아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또 높아져요. 시간이 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왼손은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팔을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누워있다. 이쪽이 왼손이다. 그러면 왼손은 하여튼 엉덩이 옆에 허벅지 바깥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된 상태로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한번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그냥 들었다 내렸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립근이 만약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라면 안전자세에서 약간 왼쪽 등짝을 살짝 눌러보세요. 살짝 누르는 느낌을 한 두세 차례 가지세요. 누울 때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등짝을, 그래야 이렇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립근이 왼쪽으로 와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내가 지금 기립근 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한 두세 차례 하고 그만하세요. 쉬는 시간이니까. 자, 왼손은 이렇게 하고 누워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든 손등을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누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이걸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도 보세요. 살짝 밀어보기도 하고 팔꿈치를 들라는 거는 아래쪽에 힘이 느껴지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느낌을 제가 왜 이렇게 올려놔라고 했나 하면 한번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보기도 하고 머리주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주머니 움직이면 안 되죠. 근데 살짝 한번 밀어보라니까 살짝 그 팔꿈치 살 들어보면 이게 아래쪽과 밑으로 향하는구나. 이게 대각선으로. 아주 작은 힘만 줘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 옆에 바닥에 장의자에 이렇게 살짝만 누르고 있어도 이게 순방향적인 혈액의 흐름이 일어나더라.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물론 약한 겁니다. 현상 유지적인 거지만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때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사무직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할 때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할 때 왼손을 핸들을 잡고 살짝 누르고라도 세게 누르면 전진은 되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먹힘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중 하면 언젠가는 먹힐 수 있어요. 그렇죠? 살짝 들고 오른쪽 어깨를 들고 있고 한 번씩 툭툭 쳐주면 이제 머리 흔들어주고 바람 불어주면 순방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돌아간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옆구리 문제나 앞발 뒷발 문제나 안쪽 다리 바깥쪽 다리 문제나 기립근 문제일 공산이 있죠. 무조건 이게 틀렸다고 하기 전에 아래쪽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효과가 있네 없네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곰곰이 살펴보시면 오른손은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은 약간 좀 요거는 지금 왼손은 아무거나 1kg짜리가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1kg짜리 높이가 딱 맞아요. 너무 두꺼운 거는 좀 그렇고 오른손은 약간 두꺼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2kg나 2.5kg짜리나 조금 왼손은 이렇게 얇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른손은 좀 두꺼워야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오른손에 문제가 많은데 특히 위로 손등 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온다. 이게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으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위로 이렇게. 거의 안쪽으로만 사용해요. 연필을 잡아도 안쪽, 젓가락을 잡아도 안쪽, 모든 게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이 엄지손가락 뿌리 이쪽이 아프다라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여기가 아프다라는 거는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다섯 손가락이 다 아파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쪽으로 지기 때문에 손등 쪽으로 올라가 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엄지가 제일 중요해요. 엄지가 제일 문제가 커요. 그 엄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예전부터 손가락 문제 큽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문제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심지어 좀 일찍부터 아팠어요. 20대 전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운동도 많이 하고 막 일부러 악력기도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빨리 아파진 것 같아요.
악력기 많이 하고 손등 운동 안 해버리면 자꾸 손이 아파요. 이걸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근데 이 다섯 손가락 다 위쪽, 뒤쪽, 등 쪽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엄지만 도와줄까 아니면 이 다섯 손가락을 다 도와줄까 자면서 엄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엄지를 두 번째 손가락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봤습니다. 걸쳐보. 근데 이렇게 걸치면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손가락은 이게 힘이 손등 쪽으로 향해요. 근데 엄지손가락은 지금 손바닥 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꽉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에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 옆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에 손톱 있는 부분, 손등 쪽을 여기다가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밀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하는데, 왼손도 살짝 올려놓는 거지, 막 꾹꾹 누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꾹꾹 누르면 잠 못 자요. 살포시 갖다 대세요. 된 듯, 안 된 듯. 자,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꾹꾹 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말 잘 기억하세요. 살포시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엄지손가락은 두 번째 손가락이 손등 쪽으로 올라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엄지는 지금 손바닥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대버리면 엄지손가락이 손등 쪽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꽉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살포시 이렇게 걸쳐만 놓는 거예요. 걸쳐놓고 엄지손가락 손등을 이렇게 대도 되고, 이렇게 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자, 손톱 위나 안쪽이나 바깥쪽 이렇게 아무 데나 대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자꾸 대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두 번째 손가락이 뿌리 쪽이 아프던가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손가락 위치를 살짝 바꿔도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손가락이나 네 번째 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한 상태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자, 엄지손가락이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주로 덮는 거예요. 덮어서 엄지손가락 윗부분이 모래주머니에 탁 갖다 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워보니까 상체가 순방향 쪽으로 뭔가 모르게 편안하게 작동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잠이 잘 왔어요. 잠이 잘 왔는데, 이거 너무 세게 해버리면 잠 안 옵니다. 이게 또 순방향도 계속 너무 세게 작동되면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아주 약하게. 물론 이것도 다리 쪽이나 옆구리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거고. 이 얘기, 이거,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워있을 때, 왼쪽은 1kg짜리, 오른쪽은 2kg나, 뭐 1.5kg나 2kg나 2.5kg짜리 좀 두꺼운 거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쪽 등짝도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고, 기립근이 왼쪽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요거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리 쪽의 문제. 사실은 다리의 균형은 저는 지금 잘 맞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맞고 있다. 앞발, 뒷발도 잘 맞고 있고. 근데 최근에 어떤 느낌이 자꾸 드나면 다리가 맞추니까, 그리고 이게 상체를 순방향으로 자꾸 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 오른쪽 폐의 상태는 완전히 들렸을까요? 아직 처져 있을까요? 제 오른쪽 폐가. 제가 느끼기는 아직 오른쪽 폐는 아직 처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컨디션을 망가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제법 많이 회복됐지만 그래도 왼쪽 폐에 비해서는 오른쪽 폐가 이렇게 더 처져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이 처져 있다라는 건 뭔가 하면 오른쪽 소장이나 대장 쪽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 배 쪽, 그러니까 오른쪽 배, 여러분 그림 그려보세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 오른쪽에 있던 창자에 있던 가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꾸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느낀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때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맞췄는데도 이게 아주 약한 게 아니에요. 조금 약해서 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해봤잖아요. 이기려면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려고 했더니만 왼쪽 창자에 가스 부족 현상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가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트림으로 가스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왼쪽 창자에 가스가 부족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게 기둥되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기둥되고 이렇게 걷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이렇게 걸어버리면 왼쪽 창자에 있는 가스가 오른쪽으로 막 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갇혀있던, 쏠려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일부는 트림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트림으로 빠져버리고 또 가스가 오른쪽으로 오니까 몸은 편한데 나중 되니까 왼쪽 창자와 전체 소장 가스 있는 가스가 빠져버리니까 가스 부족 현상이 슬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옆구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 보니까 다리도 균형을 맞췄고 옆구리도 맞춘 것 같아요. 진짜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왼쪽 다리에 전혀 중량을 안 차고 있다. 왼쪽 다리에 중량을 차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왼쪽 창자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왼쪽 다리나 왼쪽 옆구리 이런 쪽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분들은 아직은 왼쪽 소장이 약하다. 근데 왼쪽 다리에 찬 모래주머니도 다 벗었고 왼쪽 옆구리도 다 벗었다. 이런 분들은 저하고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왼쪽 소장이 더 약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물론 바로 약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바로 세지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데 저도 처음부터 왼쪽이 이게 가스가 몰림 현상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왼쪽 다리가 한 번씩 세져서 오른쪽 다리에 더 힘을 주기도 하고 오른쪽 옆구리에 힘을 주기도 하고 또 가끔씩 왼쪽 다리에 또 힘을 주고 왼쪽 옆구리를 또 밀어보기도 하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조정이 돼 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야 다리도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모르게 가스가 왼쪽 소장 그러니까 공장 쪽으로 가스가 자꾸 쏠리는 현상, 치우치는 현상. 왜 치우치나 하면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소장과 대장을 자꾸 이렇게 지그시 누르니까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소장도 약하고 왼쪽 소장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원래 오른쪽 소장이 원래 더 약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상황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걸 너무 많이 하지도 않아요. 하루에 한 4번 내지 5번. 적을 때는 한 3번 정도. 이거 할 때 보통 한 1분 정도, 많으면 1분 30초 혹은 2분 정도. 근데 제가 이거 심하게 할 때는 거의 한 막 3분씩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트림이 올라오더라고요. 트림이 올라오면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이게 왜, 내가 오른쪽이 약하다고 느끼지를 못하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스가, 이게 제가 배를 만져보면 오른쪽 배가 약간 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좀 꺼져 있다, 약간. 왼쪽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스를 끌어당기면 뭔가 또 밸런스가 맞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가스가 끌려와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고 누워서 잘 때 더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하루에 한 3번, 4번, 많게는 5번 정도 이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게 너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이 약해서 이기려고 왼쪽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저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왼쪽 골반으로 컸습니다. 왼쪽 골반이 약해서. 일단은 왼쪽 골반이 약한 사람은 왼쪽 골반부터 강화시켜 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오른손잡이라도 애시당초 오른쪽 골반이 약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과거에도 본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오른쪽 골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왼쪽 골반이 약하다고 제가 봤었고, 좀 제가 데이터상으로는 오른쪽 골반이 약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 3대 7 정도로 오른쪽 골반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한 7 정도는 오른쪽 골반이 센데 3 정도는 오른쪽 골반이 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누워 잤던 사람인지, 잠을 잘 때 습관적으로 또 왼쪽으로 자꾸 누워서 잤던 사람인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그거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테스트를 또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하여튼 왼쪽 골반이 약한 사람은 일단은 일단은 오른쪽이 골반이 약한 사람은 오른쪽을 맞춰야 되죠. 골반은 오른쪽이 약한데 다리는 왼쪽이 약한 사람, 저 오른손잡이는 왼쪽 다리가 약한 게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는 이제 약한 쪽을 하여튼 강화해 주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 오른쪽 가슴 이쪽으로는 피가 많다. 근데 옆구리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옆구리는 한쪽으로 삐딱하게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 옆구리가 전신 거울을 봐서도 그렇고 제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오른쪽으로 골반이 치우쳐 있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지만은 그래도 조금 치우쳐 있는 게 보여서 여전히 왼쪽으로 하루에 뭐 한 10번도 넘게 합니다. 뭐 10번, 20번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래 너무 하다 보니 또 먹혀서 또 잠깐 후퇴하기도 하고 먹혀서 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좋았는데 컨디션 떨어지면 이게 먹힌 건지 먹혀서 후퇴해야 되는 건지 혹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전진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옳은 방향이라고 계속 가다가도요, 이게 먹히는 현상이 생기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멈추든가 약간 후퇴를 해줘야 돼요. 그쪽이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먹힘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 옆구리, 다리도 이제 뭐 맞추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옆구리가 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안 중요한 건 없는데, 옆구리가 어느 쪽이 약한지를 알아내는 거,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한 만큼 그쪽을 도와주는 거, 혹은 그쪽이 세져 있고 약한 쪽이 드러났으면 또 약한 쪽을 도와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옆구리는 저도 지금 긴가민가 해요. 지금 처음에는 내가 동영상 처음에 찍을 때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옆구리가 셀 가능성이 많다. 제가 셌으니까. 저희 아내도 셌으니까. 그것도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다수가 셌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보니까 오른손잡이인데도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골프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골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골반을 확 밀면서 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오른손잡이인데도 오른쪽 골반이 약해져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많이 했느냐. 골프 치시는 분이 골프가 진짜 이렇게 해서 또 야구 타자로 야구 많이 하시는 분들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리거든요. 그럼 왼쪽 골반이 또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옆구리가 우리 신체 구조상 센터거든요. 센터. 가운데기 때문에 센터가 흔들리면 몸 전체가 다 흔들린다라는 이런 뭐 기계적인 어떤 그런 설명도 하잖아요. 그죠? 센터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센터가 맞아야 주변의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옆구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하긴 했는데,
제가 또 새삼 느끼는 건데 옆구리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옆구리를 살려주니까 컨디션 또 좀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게 보였고, 저도 지금 옆구리는 맞는데도 특이한 경우에 가스 쏠림 현상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 3차례, 4차례, 5차례 이렇게 걷기를 해줘야 된다. 기둥에 대고. 이거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깨달은 바대로, 느낀 바대로 그냥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몸이 더 편하고 잠자리가 더 편하더라 이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